베가펑크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베가펑크는 혀를 내밀고 있죠. 이 혀와 은은히 돌아있는 광기의 눈이자 호기심 많은 눈과 짧은 눈썹과 주름살은 천재인 아인슈타인을 시대의 아이콘의 이미지도 갖게 한 이 사진에서 가져와 캐릭터를 만들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어떤 기자는 아인슈타인의 명성에 걸맞는 사진을 기대하며 포즈를 요구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런 표정을 지으며 이 사진에 친필로 이런 말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나의 이 제스처를 좋아하게 될 거요. 이 제스처는 인류애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외교관은 할 수 없는 것을 일반 시민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인류의 최대의 과학공헌자를 넘어 인권과 인류애까지 고민한 인도주의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런 모습들은 베가펑크의 모티브가 된 것이 너무 잘 보이죠. 하지만 인류애를 넘어 세계를 향한 태도에 대해서도 베가펑크는 아인슈타인과 비슷합니다. 아인슈타인은 1946년 미국의 권위자들과 저명한 인물들에게 전보로 이런 호소를 합니다. 테러나 공산주의와 같은 증오적이고 위험한 개념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최선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 될 수 있으니 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현재 세계 정부를 공산주의에 비교해왔습니다. 분명히 너무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면 원피스라는 소년 만화의 본질을 흐릴까 싶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세계 정부는 그런 쪽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에 베가펑크의 세계 정부의 반대쪽에 있는 스탠스가 공산주의를 경계하던 아인슈타인의 모습과도 일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야 할 건 지금 베가펑크는 루피네의 편인 것도 혁명군의 편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편도 아니죠. 베가펑크의 포지션은 확실합니다.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아닌 끝없는 탐구정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탐구정신이 바로 베가펑크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까지 만들고 싶을 정도의 탐구정신이 결국은 고대왕국에까지 이른 것인데요. 1064마 분석하기에서 고대 로봇을 만들었던 츠키미 박사처럼 베가펑크의 에그헤드 섬에 너구리 같은 로봇이 있었고 츠키미 박사가 너구리 로봇을 만들었던 곳이 베가펑크의 출생섬인 기계장치섬이라는 공통점을 이유로 베가펑크도 어쩌면 고대왕국에 관련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플루톤을 만들어준 과학과 관련된 섬이 있지 않을까 했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가펑크가 뒤에 의지를 잇거나 대의를 위해서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탐구정신으로 고대왕국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고대왕국은 몇백 년 뒤에 사람들도 놀랄 로봇과 플루톤을 만들 수 있는 독자적인 초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고대왕국의 위상은 더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츠키미 박사와 베가펑크의 연결성은 뇌를 많이 쓰면 뇌 근육이 커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원피스 세계관에서 똑똑한 과학자들은 똑똑할수록 큰 뇌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뇌가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아인슈타인이 죽은 후 버클리 대학의 학자가 아인슈타인의 뇌를 240조각 낸 것처럼 베가펑크도 자신의 뇌를 조각내어 6의 베가펑크에게 나누어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화니까 가능한 설정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화에서 베가펑크는 2개의 힌트를 던집니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기계입니다. 현재 남은 떡밥으로 보았을 때 기계란 2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대 로봇입니다. 지금 베가펑크가 고대왕국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지금 NL의 단기 집중 표지 현재는 본편과 연결지어질 가능성이 88%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NL의 단기 집중 표지 현재에서는 고대 유적을 조사하고 발굴하려던 우주의 적이 있었고 그 우주의 적의 심볼엔 베가펑크의 상징처럼 보이는 긴 뇌를 가진 해골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이것이 베가펑크를 상징하는 것이 맞고 베가펑크가 고대왕국을 조사하기 위해 달에 도달했다면 고대왕국은 달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원피스에서 태양이 억압된 것들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듯이 달은 숨어 들어간 고대왕국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왕국과 깊게 관련되어 있고 포네그리프를 새길 수 있으며 플루톤을 지키고 있는 코즈키 일족의 의미가 광월이라는 밝은 달이 되는 것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우라노스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루피가 우라노스일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2대 조이보이인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가 우라노스가 되면 조이보이가 돌아온다는 뜻은 우라노스가 돌아온다는 뜻인데 플루톤을 소유하고 있는 와노쿠니도 포세이돈을 소유하고 있는 어린섬도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고대병기가 등장하는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고 어처구니 없는 힘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고대왕국의 영상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번 화에서 고대왕국이 천재과학자들의 힘을 빌린 왕국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초고도화된 기술을 가졌다는 점을 보며 우라노스는 기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말이죠. 사실 이것보다도 저의 생각을 바꿀 정도의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올라갈 영상에 모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던진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 대사입니다. 해군은 너무 거대한 조직이므로 말이 통하는 자들도 많다. 지금 이 뜻은 생고쿠가 다음 원수로 아오키즈를 밀었던 것처럼 それよりコングさん、次期海軍元帥ですが、私からは青木城推薦したい。 아카이누가 후지토라랑 계속 부딪히는 것처럼 踊れの身勝手で正義の面目丸つぶれじゃろうが、不備を認めたくらいで地に落ちる信頼などもともとねえも同じだ。 그들에게도 파벌이 있다는 것이고 해군도 하나의 정의가 아닌 여러 개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베가펑크에게 협력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세계정부가 베가펑크를 죽이러 오더라도 해군의 소드가 세계정부를 돕지 않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베가펑크에게 협력하는 해군의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현재는 소드가 될 수 있지만 이건 과거에 한 말이기에 과거에도 베가펑크를 돕는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해군에서 베가펑크와 이해관계를 일치했을 제일 높은 확률의 남자는 바로 버스터콜에 참여했던 해군의 중장 아오키즈입니다. 베가펑크와 말이 통했던 남자가 아오키즈라면 아오키즈의 혁명군에 관련된 행보가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베가펑크와 드래곤이 세계에 물음표를 던진다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아오키즈는 사오로의 질문에 シザ、おめえはこの攻撃に誇りが持てるのか。退却しろ。おかしいでよ。お前も知っとるはずだで。 공감을 하였으며 애시당초 사오로를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오키즈가 사오로에게 사용했던 기술의 이름이 ナイスタイムカプセル。 아이스 타임캡슐이었기 때문이죠. 의심스럽다 한들 버스터콜은 막을 수 있는 공격이 아니니 일단은 잠들어 있어라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까지 だったらしっかり生きてみせろ。小原はまだ滅んじゃいねえ。 아오키즈는 오하라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음을, 사오로가 살아있었음을, 오하라의 의지는 하고알티 사오로에 의해 엘바프로 전달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걸 이번 화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캐릭터를 살리고 죽이는 건 작가에겐 일도 아니지만 누군가를 되살리는 것이 개연성에 얼마나 치명타를 주는지 알기에 알고 보니 살아있었다가 아니라 살아있었다는 떡밥을 남겨두었다는 것에 정말 놀랐답니다. 그런데 캐릭터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저는 이번 화를 보며 불안했습니다. 바로 베가펑크가 말이죠. 왜냐하면 상황도 모두 패배했으며 검은 수염도 다른 섬에 있는 지금 이 에피소드를 갑자기 긴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도화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가펑크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스토리는 현 세대의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혁명군도 드래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지금 거의 모든 것을 알아가고 있다는 베가펑크가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고대왕국에 대하여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알았다고 죽음을 맞이하는 베가펑크를 루피가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고대왕국의 실마리를 찾는 엘바프의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에 제발 이 귀여운 베가펑크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엘바프에는 사오로가 있는데요. 사오로의 등장으로 인하여 화상 입은 남자는 사오로가 될 확률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로어와 키드는 로드포네그리프를 얻고 화상 입은 남자에 대한 언급을 하였기에 화상 입은 남자는 포네그리프에 관련되어 있거나 포네그리프를 읽을 방법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오로는 화상을 입고 오하라의 의지를 입고 있기에 화상 입은 남자에 아주 부합하죠. 그리고 화상 입은 남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입니다. 물론 사오로도 불의 상처를 입긴 했지만 동상의 상처와 화상의 상처는 피부 조직에 손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흉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모나상이라는 말도 있죠. 즉 동상의 상처라 하면 사오로라고 너무 티가 나기에 오다가 좀 페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하라의 의지는 엘바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엘바프는 공백의 백년과 엮여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 에피소드입니다. 그 이야기도 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에 깊이 다루었는데요. 엘바프는 어쩌면 집결지가 될 가능성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하라의 의지와 고고학계의 권위자의 의지가 엘바프에 있으며 과학계의 권위자도 엘바프에서 모든 것을 얻었고 키드와 루오같이 로드 포네그리프까지 도달한 해적계의 엄선된 강한 자들이 포네그리프의 실마리를 찾고 있고 만약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사오로라면 로어와 키드도 엘바프로 향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오다는 엘바프의 모습이 처음 등장했던 865화의 숫자를 키드의 기술에 새겨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도기와 브로기와 우솝과의 인연으로 애니에스 로비에서 로빈 탈환을 도왔던
오이모와 카와시도 엘바프로 향했으며 이번 화에서 사우로와 함께 책을 건져내던 거인족들의 모습이 루피의 산하의 적단인 싱거병의 적단의 모습과 닮아있다는 것들을 이유로 만약 루피네가 엘바프에서 공백의 100년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전사의 마을에서 최종전쟁을 위한 서막이 열리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저에게 있어서 애니에스로 비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었습니다. 諦めるな本を残すんだ伝えるんだ歴史を窓から湖へ落とせ燃えてなくなるよりはマシだ急げ 어린 나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이 쉽지 않기에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책을 보존하려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風景を書館の外へ一冊でも多くの本を一節でも大きな文章を残せ 이 긴박하고 처절한 장면의 마지막 대사를 보며 전율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사는 数千年もの先人たちの言葉が未来へ届くように 그리고 이 화의 제목 역시 미래에 전해지도록입니다. 이번 화는 오하라는 승리했고 그들의 의지와 선조들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화였답니다. 즉 앞으로의 이야기는 후손들이 선조들의 의지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바로 원피스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ロビー小原の学者ならよく知ってるはずよ歴史は人の財産あなたたちがこれから生きる未来をきっと照らしてくれる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며 느끼는 건 오다는 인간 세상의 많은 감정과 이야기를 원피스에 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だけど過去から受け取った歴史は次の時代へ引き渡さなくちゃ消えていくの 원피스 세계관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번 화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小原は歴史を暴きたいんじゃない過去の声を受け止めて守りたかっただけ私たちの研究はここで終わりになるけどたとえこの小原が滅びてもあなたたちの生きる未来を私たちが諦めるわけにはいかないわからないいつかわかるわ